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희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평정심을 깨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다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으나 비유와 은유가 가끔은 직설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난임병원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남편과 시간을 내고 결심을 하고 하는 쉽지 않은 여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 역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난임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부의 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기분 참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술 기간 내내 이러한 감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정심이란 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멘탈 게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건으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의 불행이 아니란 거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명한 일화인데요.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젊은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부처님은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시고는 다만 당신이 사는 마을에 가서 사람이 죽어나지 않은 집에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이 마을을 돌며 살펴보니 어느 집은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어느 집은 딸이 인신매매로 행방불명이 되고 어느 집은 부부가 뱀에한테 물려 죽어 아이들만 궁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끌려가신 남편과 아들을 10년 넘게 기다리는 늙은 여인도 만났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불행이 나만 겪고 있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잔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부처님을 찾지 않고 아이를 잘 묻어주며 명복을 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이고 들춰보면 말 못할 사연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저 긍정과 평온함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왜의 방점을 찍지 마시고 어떻게를 생각하며 시술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원에 와서 담당쌤한테 이전 병원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본인이 느낀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실제 제가 처방하려는 주사를 환자분이 이전에 그 주사를 쓰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바꿔서 다른 과별한 주사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와 환자 유대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의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 분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저는 질증은 안 쓸 거고 왜 그러시나요? 먹는 약이 더 낫다고 그러던데요. 누가 그런 말을? 의사쌤이 그러던가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 막연하게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런 부분을 고집하게 되면 주치는 맥이 확 빠집니다. 실제로 사실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려고 할 때 말입니다. 이건 비용을 내고 정당하게 보는 진료에서 의사의 도움과 선의를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신중하게 선택하되 일단 병원에서 의사쌤과 함께 시험관하기 시술 등을 시작하게 되면 같이 가는 여행이니 신뢰를 가지고 의사가 할 역할은 의사가 하고 환자분은 마음가짐 편하게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지켜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여러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내원해서 동서가 둘이 있는데 막내 동서가 임신 6개월이 돼서 배가 불러와 감출 수가 없을 때까지 자신에게만 알리지 않아서 집안에서 왕따 된 느낌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이 가버린 것이고 상처받을까 걱정스럽고 하는 마음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듯한 느낌에 당사자는 상당 기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시험관하기 시술까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척척 임신 잘도 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성인 군자처럼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평정심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불편하면 신랑한테라도 하소연하고 마음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행, 독서, 그 밖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다 보면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의기투합하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7, 8명 모여서 언니 동생 하면서 정보도 나누고 의지도 하면 좋은데 여기서 시간이 가면 임신에 성공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최후의 1인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이라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어깨에 놓인 이 짐을 대신 지고 갈 사람은 없으니 긍정의 힘으로 마음속을 채우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이 상황을 해결하길 바라며 하루하루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생활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자면 다른 분들의 임신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약과 주사가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멘탈 갑인 분들 빼고는 SNS에 너무 빠져서 생활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보다는 정보는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쌤에게서 위로와 위안은 가능하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모든 가족에게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서로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성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